KF-21 전투기 F-35보다 좋다 극찬. 독일이 한국 전투기에 투자를 결정한 이유. 호랑이 새끼 키웠다. 미국 로키드 마틴 수입 하락 위협 디귿디귿. 방위사업청이 선보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외신의 찬사가 이어졌다. CNN은 9일 현지 시간 한국이 KF-21을 출시하면서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는 제아의 보도를 실었다. CNN은 우선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 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KF-21의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은 물론 공중발사 순항미사일까지 장착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KF-21의 65%만이 한국산이지만 항공기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엔 중요한 성과라고 호평했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과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유럽 컨소시엄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연합공군센터에 따르면 이들 국가 중 미국과 중국만이 자국산 5세대 전투기를 배치한 상태다. CNN은 또 KF-21이 미국산 3세대 전투기 F4, F5를 대체할 것이라며 생산량이 늘어나면 한국의 4세대 전투기 F-16, F-15K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특히 KF-21은 미국이 외국에 판매하는 F-35보다 가격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상당한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이 KF-21 수출 마케팅에 성공한다면 그런 추세는 지속할 것이라고도 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직전 5년보다 210% 증가해 세계시장 점유율은 2.7%에 달한다. 2. 독일 공군, 내달 한국 첫 방문, 나토 아태 지역 확장, 해석. 독일이 공군 전투기를 처음으로 한국에 보내기로 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해상 공중 전력을 전개해 관심을 끈다. 19일 미국의 소리 VOA 방송에 따르면 독일 국방부는 공군 전투기들이 내달 한국에 짧은 일정으로 들러 상호 교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코 밀러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에 짧게 방문해서 경험을 교환하고 상호 운용성을 높일 것이라고 VOA에 말했다. 독일 공군은 유로파이터 6기 등 전투기를 포함해 A400M 수송기 4대, A330 공중급유기 3대 등 항공기 총 13대를 파견하며 싱가포르, 호주,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 한국 방문은 잠시 기착하는 수준이며 한국과 공중연합훈련 등은 계획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공군은 호주에서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피치블랙에 한국 공군과 함께 참여한다. 피치블랙 참여는 한국과 독일 모두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은 6기위 KF-16 편대와 KC-330 공중급유 수송기 등을 파견해 미국, 일본은 물론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들과 함께 훈련한다. 독일 공군의 한국 방문 시점은 피치블랙이 끝나는 내달 8일 이후로 전해졌다. 독일 공군 항공기의 아시아 진입은 1956년 재창군 이래 최초다. 작년 11월에는 해군 호위함 바이에르노 3600T급 가 동중국해와 일본 근해를 중심으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의 일환으로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에 동참하기도 했다. 독일 호위함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20여 년 만이었다. 이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 등 글로벌 안보 정세와 맞물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아시아로 활동 반경을 넓히려는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는 2022 전략 개념에 중국이 가하는 도전을 처음 명시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나토 회원국이 아닌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 정상들까지 초청해 외연을 넓혔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맹주이자 나토의 유럽 주축 세력인 독일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은 미국과 나토의 대중테러 전략 및 공동 대응을 과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독일 공군이 9월 말 귀국할 때 한국을 떠나 기착지인 싱가포르로 가는 길에 대만에 인접한 공역을 비행할 것이라고 대만 매체가 전하면서 이런 분석에 힘이 실린다. 다만 인고 게르하르츠 독일 공군 참모총장은 중국을 향해 위협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고 독일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밝혀 선을 그은 바 있다. 3. 독 공군 전투기 아시아 첫 파견. 4달 한국 방문. 최근 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 파견된 독일 공군 전투기들이 4달 우리나라도 방문한다. 미국의 소리 VOA. 방송에 따르면 미코 밀러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아시아에 파견된 독일 공군 전투기들이 4달 한국에도 짧은 일정으로 들러 한국 측 파트너들과의 교류 활동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한국에서 경험을 교환하고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는 게 한국 방문의 주된 목적과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공군기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 공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급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우방국 지원을 위해 전투기 등 공군 전력을 신속히 투입하는 내용의 래피드 퍼시픽 훈련을 지난 15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공군은 유로파이터 전투기 6대를 포함한 군용기 13대를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 파견했다. 독일 공군은 이번 래피드 퍼시픽에 이어 호주에서 진행되는 다국적군의 경연제 연합공중훈련 피치블랙에도 참가한다. 올해 피치블랙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호주 다윈 엠벌리 공군기지에서 실시되며 우리 공군도 사상 처음으로 KF-16 전투기 편대 등 병력을 파견했다. 4. 전차 강국, 독일 방산의 위기. 동유럽의 K방산 픽 계속될까? 독일 전역의 탄약 비축분이 부족해서 전쟁이 나면 8일 만에 끝장날 겁니다. 최근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수입하기로 결정한 뒤 독일 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독일 정부가 폴란드에 약속한 무기 이전 계획을 어겼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다.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폴란드 정부가 러시아에 항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우리 대신 전차를 지원해주면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독일산 전차로 채우겠다고 공언했었다.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폴란드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주요 동맹국의 신임을 잃었다는 위기의식이면은 수년간 방치되다시피 한 독일 방위산업에 대한 자조론도 있다. 탄약 부족, 장비 노후화 등 독일 국방력 자체가 문제인데 동맹국을 지원할 여력이 있겠느냐는 우려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3월 국방비 예산을 1000억 유로, 약 133조 원, 늘려 방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키지 못할 약속, 독일 정부의 사기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2일 현지 시간 폴란드가 최근 구매를 결정한 한국산 FA50 경공격기 K2 전차 K9 자주포의 면면을 집중 보도했다. 도이치벨레는 한국산 무기가 세계 최강 수준은 아니지만 가격 경쟁력이 있고 품질도 좋다고 소개했다. 독일 공영방송이 K방산을 보도한 것은 최근 독일 내 뼈아픈 실상을 반영한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돌아선 것은 독일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최근 독일이 약속과 달리 레오파드 2A4 전차를 20대만 제공했다. 며 심지어 그조차도 수리하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사용하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폴란드 정부가 24대 추가 공급을 요청했지만 양측 간 협상은 결국 무산됐다.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현실은 독일 연방정부가 나눠줄 전차가 많지 않다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폴란드 외무차관은 독일의 약속은 사기로 판명났다고 비난했다.
문제는 폴란드뿐만이 아니다. 독일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현지 매체 FAZ에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과의 대체 전차 수송 계획도 약속한 지 3개월여가 지났지만 아직 합의조차 안 이뤄졌다. 고 토로했다. 독일 정부는 그리스에도 우크라이나에 장갑차를 제공해주면 독일제 APC를 대주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지키지 못했다. 일각에선 사회민주당, SPD, 자유민주당, FDP, 녹색당 등 3개 당이 참여한 연립정부라는 특성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잡음이 많아 발생한 문제라는 비판을 내놓는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독일 방산업의 위기에 대한 지적도 많다. 세계 최강 전차군단을 자랑하던 독일이 최근 30여 년간 외면 속에 뒤처진 바람에 동맹국을 지원할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법조차 잊어버렸다. 독일은 그동안 방산 지출에 인색하다는 대외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안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를 향해 방위비 좀 내라 고 신경전을 벌인 일화가 대표적이다. 메르켈 총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던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조차 2016년 독일을 겨냥해 미국의 안전보장망을 악용하고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위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 무임승자자라고 비판할 정도였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방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여왔다. 국방비는 국내 총생산, GDP, 위 1%를 겨우 넘는 수준으로 지출하는 데 그쳤다. 과거 나치 전범국가였다는 원죄의식이 작용한 결과다. 2011년엔 의무병역제를 폐지해 30년 사이 1990에서 2019년 병력의 60%가 줄어들었다. 독일 싱크탱크 이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과 2014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에 맞춰 조정된 국방비는 34% 감소했다. 각종 군사 장비들은 창고에 방치되거나 폐기 또는 처분됐다. 그 결과 독일군 전차는 지난 30년간 6,779대에서 806대로, 전투기와 헬기는 1,337대에서 345대로 대폭 줄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일 독일 정부와 의회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만큼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알폰스 마이스 독일 육군 총사령관이 당시 독일 연방군은 파산 상태, 브로크라고 말할 정도였다. 크리스틴 람브레트 독일 국방장관은 4월 의회 연설에서 푸마 보병 전투 차량 350대 중 150대만 이 당장 작전에 투입 가능하고 타이거 공격 헬기 51대 중 9대만 이 비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힌 것도 독일 방산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1,000억 유로 투자 갖고 안 돼. 독일 의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된 최근 보고서에는 리투아니아 동맹군이 독일군의 무선 장비 시스템이 뒤처졌다고 놀렸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보고서는 국제연합군사훈련에서 쓰일 장비 측면에서 보면 독일 연방군은 동맹 사슬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전락했다고 적기도 했다. 독일 대표 방산업체 라인메탈의 아르민 파퍼가 최고 경영자, CEO는 우리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법조차 잊어버렸다고 자조했다. 숄츠 정부의 1,000억 유로 투자 발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독일 마셜펀드의 헤더 콘니 회장은 1,000억 유로는 나토의 동쪽 측면과 독일의 영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장기 투자에서 초기 계약금에 불과한 규모라고 말했다. 차제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방비 증액 모멘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증액한 국방비의 쓰임새에 대한 논란도 나온다. 국방비 증액 발표 직후 독일 정부는 미국산 최신 전투기 F-35를 35대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방산업계 임원들은 정부 투자금의 대부분이 독일산 무기의 장기적 우수성을 개발하는 데 쓰이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며 결국 미국 등 다른 나라 방산업에만 호재가 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